반갑습니다. 동수대학교 이동훈 교수입니다. 게임 AI 프로 강도 The Behavioral Tree Start Kit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늘 그렇듯이 게임 AI 프로 구글링을 통해서 사이트에 접근하시고요. 1, 2, 3권 책 중에서 1권 책 6번째 아티클 내용을 선택하시면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에 대한 내용과 빅픽처, 그 다음에 빌딩 블록에서 비헤비어럴에 대한 정의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액션부터 이야기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소스 코드를 다운 받으시고요. 받으셨죠, 다? 코드를 일단 열어서 코드와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 잠시 보자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일단 코드 베이스에서 행위 틀의 가장 기본 클래스인 인터페이스로 비헤비어라는 것을 정의했었죠. 초기화와 업데이트, 터미네이트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이 안에는 실제 t 함수 통해서 호출될 때마다 실행되는 코드의 기본 아키텍처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실행될 때는 초기화 부분 실행하고 업데이트 실행하는 형태고요. 계속 초기화 업데이트가 그 다음에 틱이 불러졌을 때는 초기화 하지 않겠죠.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 업데이트 결과의 스테이터스 반응값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비헤비어 트리가 러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터미네이터로 종료하는 이런 구조였고요. 이 구조를 코드에서 저희가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갖다가 목업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비헤비어를 가지고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초기화에 대해서 초기화가 처음에 한번 이루어지느냐, 최초 틱이 돌아갔을 때 업데이트 함수가 실행되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든 업데이트가 일단 코드 편의를 위해서 리턴 스테이트를 외부에서 이렇게 석세스를 넣었지만 실제로는 업데이트 함수 안에서 뭔가 실행이 종료됐을 때 석세스 또는 페일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결과 이후의 t 함수에서 터미네이터가 실제로 실행되느냐, 자, 이것이 실제 실행되는 내용을 봤었고 이 테스트나 이 실제 소스 코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입니다. 액션. 어떤 행동이죠. 비헤비얼 액션 되게 엇갈린 단어인데요. 액션은 뭐로 정의하면 되냐면 실제 어떤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행위가 일어났단 말은 게임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캐릭터가 움직였다면 움직인 포지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누굴 때렸다 그럼 때림에 의해서 HP가 뭐 하락이 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모든 변화를 야기하는 것들을 갖다가 액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T에서는 이 액션들이 다 어디 있느냐, 리프 노드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보시면 리프 노드들은 월드로부터 정보에 접근하고 월드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월드란 말 엇갈릴 수 있는데 추상적이죠.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게임을 구성하는 세계에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변화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리프 비헤비어를 우리는 액션이라고 한다. 만약에 어떤 BTS 액션이 실행돼서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원하는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석세스를 리턴하게 되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실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됐다. 그럼 실패를 리턴합니다. 보통 이제 BT 구조 안에서 리턴한다는 의미는 잘 안 되네요. 이게 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내가 어떤 하부 노드가 있을 때 여기서 리턴한다는 것은 부모한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좀 실패가 리턴됐다. 그럼 이 부모는 다시 상위에 실패를 갖다가 리턴해 줍니다. 이 브랜치들은. 자, 그래서 리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브랜치가 뭐냐에 따라서 이 브랜치가 뭐, 그 컴파지 노드 중에서 뭐 셀렉터냐 아니면 시퀀스냐에 따라서 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동작 방법이 다르겠죠. 만약에 이게 시퀀스다. 그럼 실패란 말은 바로 부모한테 실패를 갖다 반환해서 이 전체 브랜치가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자식이 만약에 셀렉터다. 그럼 여기서 실패를 리턴한다는 것의 행동은 뭡니까? 이제 부모한테 실패를 갖다가 리턴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노드 검사로 그 다음 자식 노드의 검사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 컴파짓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그 성공과 실패를 리턴한다는 게 뭔지 이제 확실하게 좀 개념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태 중에서 런닝이라는 상태 코드는 스테이터스 코드는 지금 현재 이 프로세싱이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느 A에서 B라는 위치로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이동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겠죠. 그 노드에서 머물러서 계속 반복적인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뭐 런닝이라는 아직까지 결과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계속 결과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 코드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인 그 뭡니까? 비헤이비어에서 보시면 구조가 초기화라는 부분하고 종료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본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하나를 수행한다는 게 그냥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똑같이 초기화라는 부분, 종료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업데이트 되는 그 구문은 실제 액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왜 이게 사실은 좀 까다로운 부분인지가 지금 책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의 액션을 제외하고는 어떤 액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게임이 진짜 동작하기 위한 다른 시스템 및 객체들과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 피직스, 물리적인 시스템을 들고 와서 일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다음에 렌더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초기화해 줘야 된다든지 다양한 다른 객체들과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가정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의 스테이터스 비헤비어리 따로 독립되어 있고 그것이 업데이트 구문들 갖다 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디자인 패턴에서 명확하게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컴포넌트 패턴, 그러니까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구조들이 서로 하나의 비헤비어 안에다 끼워 맞춰지는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그 다른 컴포넌트 객체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데이터 상태를 갖다 점검을 해서 뭔가 일을 취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들고 와야 될 경우가 있을 건데 데이터는 보통 분리되어 있으니까 뭐로 블랙보드 라는 형태로 데이터가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게 BT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또 애니메이션 시스템 요청도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잘 정의된 모듈 기반 아키텍처. 제가 이제 컴포넌트 디자인 패턴이라고 말했지만 모듈 기반 아키텍처에서는 자, 이렇게 다른 게임 시스템에 접근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BT의 어떤 셋업의 과정일 거고 하나의 어떤 액션에 대한 셋업의 과정일 거고 자, 이 액션에 사용할 추가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노드 생성 과정에 그러한 자료들을 외부 파라미터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떤 형태로 이 데이터와
실행과 어떤 로직과 데이터를 분리해서 사용되는 아키텍처들을 갖다가 좀 참조해서 이 구조를 갖다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그런 구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비지터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방문자 디자인 패턴을 들 수 있겠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볼까요? 구글에서 여러분들 방문자 디자인 패턴이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비지터 패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디자인 패턴 공부가 안 하신 분들은 뭐 디자인 패턴은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그 길티지향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딩을 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죠. 몇 번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 아니라면 급하다면 이제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지트 패턴은 방문자와 방문 공간을 분리해서 방문 공간이 방문자를 맞이할 때 그 행동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방문자한테 던져서 위임하는 형태의 패턴이 좀 말이 어렵습니다. 상점에 내가 방문했다. 나는 상점을 방문한다. 그래서 난 무엇을 한다. 라는 형태의 구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조인데 나라는 객체의 입력으로서 상점을 받아서 상점에 무엇을 한다라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조지만 비지트 팩터는 상점에 내가 방문해서 내가 상점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 공간에 있는 행동을 방문자한테 위임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작업 대상과 작업 항목을 분리시켜서 작업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 데이터. 방문자라는 것은 뭐냐? 비지터라는 어떤 공통 함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작업을 처리하는 형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컴플링의 문제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제가 이 시간이 디자인 패턴 시간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왜 여기서 디자인 패턴, 방문자 디자인 패턴이라는 말이 등장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단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그 자체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은 BT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문자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까지 전개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문제에 적용할 때 이런 것들을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잘 설계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어떤 그 행동 트리 아키텍처로 만들어지는 소스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 안에서 이러한 초기화 파트들을 외부 데이터들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갖다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것도 또한 재밌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초기화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당연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터미네이트 될 때, 셧다운 될 때도 그 결국 붙어 있는 서로 상호 의존성이 있고 커플링이 강한 녀석들을 갖다가 함부로 여러분들 종료시키면 안 될 겁니다. 리소스 해제 문제 같은 것들을 갖다가 특별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액션이 종료되었다고 지금 여기 가담한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그냥 꺼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액션이 다른 인스턴스가 다른 곳에서 이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의존성들이 많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아마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액션이라는 게 뭐다? 그리고 액션에서 주의해야 될 초기화와 종료에 관련된 부분의 처리를 우리가 좀 민감하게 잘 설계해야 되겠다 이야기였고요. 로봇 경비원 예에서 액션이 뭘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봇이 더 이상 플레이어를 볼 수 없을 때 뭐 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셀렉터의 시퀀스 내용이었죠. 플레이어의 마지막 위치, 플레이어가 발견되었던 마지막으로 발견된 위치로 이동하는 것, 자 액션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이 특정 위치에 이동하려면 자 이때 필요한 이제 외부 정보가 뭘까요? 이동을 갖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외부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해서 내비게이션 내비메쉬나 다양한 내비게이션 에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할 건데 이제 거기다 콜을 던져야겠죠.
만약에 그 콜의 결과가 무리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자, 이 액션에서는 성공을 반환하면 될 것이지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러한 주어진 처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글로 가는데 경로가 없다. 문이 닫혀 있다. 자, 경로를 발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상태 코드가 반환될 겁니다. 자, 이게 일단은 우리가 액션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약간 추상화된 액션에 대한 정의를 한 거고요. 리프 노드를 갖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뭐 구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비헤비어를 상속받은 액션이라는 녀석을 초기화, 셧다운 그리고 실제 일어난 행동들은 업데이트에 넣어서 외부 시스템과 잘 상호작용하게 만들어라. 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라는 것들이 항상 필요할 겁니다. 그쵸? 이것도 여기서는 일단 1세대 BT에서는 트리의 리프 노드다.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뭔가 하는 거죠. 월드상의 정보를 체크하기 위해서 트리에서 취하는 주요 방법인데, 예를 들자면 근처에 자, 내가 숨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느냐, 적이 내 시야 안에 존재하느냐, 자, 이런 것들이 조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 조건에 따라서 액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조건 검사는 결과를 불린형으로 처리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비헤비얼 리턴 값 자체가 true, false 불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success와 failure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스테이터스 값을 의미합니다. 맞추자. 그런데 조건을 검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특정 시점에서의 조건 검사입니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월드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해서 검사 결과 즉시 한번 수행되고 종료되는 것이 있겠고요. 일반적인 조건 검사인데, 또 하나는 모니터링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지속적으로 조건을 확인하면서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한다. while문 같은 형태 구조에서의 조건 검사는 지속적으로 검사가 유지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true 상태일 때 지속되는 true 상태가 지속되는 한 웹프레임 동작하게 만든다든지. 자, 이거 모니터링 모드라고 부르는 이 컨디션 체크는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병렬 처리, 페럴 노드 쪽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좀 구분해서 구현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행동이 일어난다, 조건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제 데코레이터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데코레이터 패턴 들어보셨나요? 아주 우리가 그 디자인 패턴 중에서 많이 쓰이는 패턴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이 데코레이터 디자인 패턴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이제 데코레이터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장식하는 거죠. 어떤 그 클래스가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는 클래스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제 행동이 존재한다면, 이 행동을 갖다가 랩핑하는 거예요. 감싼단 말이죠. 그래서 이 행동이 랩핑된 클래스 안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라.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라라는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코레이터가 있다면 그 안에다가 행동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갖다가 다양한 형태로 개선시키거나 다르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를 우리가 데코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장식한단 말이죠. 말 그대로 다른 비헤비어를 랩핑하는, 감싸는 또 다른 비헤비어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어떤 비헤비어의 행동의 로직의 세밀함이나 약간 미묘한 어떤 특정 뉘앙스들을 이 기본 비헤비어에 더 붙일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것도 디자인 패턴 중 하나인 데코레이트 패턴에서 그냥 이 말을 따온 겁니다. 실제 데코레이트 패턴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녀석이다. 데코레이트 패턴 잘 아시는 분은 되게 쉬워요. BT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자식만을 가진 트리의 브랜치로 이를 생각하면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원래 어떤 행동을 한다. 어택, 공격한다는 행동이 있다. 자, 이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노드에 부모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5번 반복 수행해라. 자, 반복 수행해라 라는 것만 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5번 반복 수행해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그거죠. 하나의 자식만을 가진 트리의 하나의 브랜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예네요. 자식 행동을 n번 반복 수행하는 부모 비헤이비어. 자식 노드의 실패를 숨기는 비헤이비어. 자식 노드가 실패하면 사실 반환회가 종료돼야 되는데 실패되더라도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상황. 자식 행동이 종료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계속 수행된 비헤이비어 등이 데코레이트의 예로 들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게임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데코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한번 적어놓은 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블로그 잠시만요. 얘가 여기서 조금 더 잘 돼 있다고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코레이트는 킥티지향 설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디자인 패턴 중 하나인 데코레이트 디자인 패턴 같다. 기존에 존재하는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 기존 클래스를 감싸서 목적을 달성한다. 기존 클래스의 변경 없이 부가적인 기능을 더 붙일 수 있는 장점이다. 지금 이 문서가 더 설명이 더 잘 돼 있네요. 데코레이트는 오직 하나의 자식 노드를 가지는데 아래 자식 노드를 감싸는 역할을 한다. 지금 아까 설명한 거 비슷합니다. 이 노드의 행위에 데코레이트가 영향을 준다. 뒤에 나오는데 필터도 데코레이터 일종으로 할 수 있다. 자식이 수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코레이터가 있다. 자식 노드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횟수를 제한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을 갖다가 횟수를 제한한다. 어디 쓸 수 있을까? 이거 보고 싶었습니다. 적 캐릭터가 잠겨진 문을 억지로 부수려고 시도할 때 자, 시도한 횟수를 제한을 걸자. 괜찮네요. 데코레이트 쓸 수 있는. 또 하나는 하나의 태스크가 실패할 때까지 반복하도록 하는 구조가 있겠다. 자, 데코레이트로 그런 로직을 어떤 행위에 감싸버리면 어떤 행위가 실패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 예가 하나 있네요. 뭔 것이 보인다면 실패할 때까지 이 데코레이터로 돌려라. 뭐하냐? 때리는 거네요. 계속, 그러니까 쓰러질 때까지 계속 때려라는 부분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얘가 의식이 있어? 때려. 잠시 멈췄다 또 때려. 자, 그래서 의식이 실패할 때까지는 의식이 있어라는 이 질문에 의식이 없다, fail 나올 때까지는 계속 때려. 멈추고 때려. 의식이 있어, 멈추고 때려 하는 걸 갖다가 계속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 데코레이트네요. 재밌네요. 좀 이해가 잘 가시죠? 자, 그래서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 되게 단순합니다. 보십시오. 데코레이터는 비헤이비어에서 당연히 상속받았을 거고요.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 데코레이트 감쌀 노드 자식이란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생성자에서 그 녀석을 매개 변수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식에다가 그냥 연결시켜 주는 거죠. mp child에다가. 이게 답니다. 단순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실제 이 데코레이터가 만약 리피트라는 데코레이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이렇게 감싼 녀석을 들고 와서 자식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만약에
실행시켰을 때 실패가 들어오면 그냥 그 순간 수행을 멈추고 실패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이 몇 번 돌리느냐 했을 때 내가 리미트 개수를 제한시켜 놓고 만약에 3이다. 3이라는 개수를 제한을 주시고 3이 되었을 때는 석세스를 그때 써야 비로소 바나나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세 바퀴를 돌겠죠. 그 전에 뭔가 실패된다면 이제 더 이상 리피트하지 않겠, 반복하지 않겠고요. 리피팅 비헤이비얼은 지정된 반복 횟수에 도달하기 전까지 자식 노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한 겁니다. 실패를 리턴하면 데코레이터 또한 실패를 반환하고 석세스를 반복하면 자 계속 반복합니다. 어디 쓸 수 있느냐? 로봇 경비용의 예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플레이어가 일정 범위 내에 들어오면 3번 총을 쏜다 했죠. 총을 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3번이라는. 그럼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클래스를 감싸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내용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 컨디션, 액션, 컨디션, 데코레이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컨파짓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 여러 개를 합성시키는 가장 많이 쓰는 셀렉터와 시퀀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고 실제 코드도 그때 한꺼번에 앞 내용과 덧붙여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여기까지 할까요? 3.5까지 이거는 뭐 실행 예제는 없는데 여기까지 보고 합시다. 그러면 데코레이터 똑같습니다. 자, 본 것처럼 다시 똑같은 코드죠. 리피트 코드도 동일하게 자 카운트를 갖다가 셋 카운트에서 받아서 몇 번 실행할 것인가를 받아두고요. 카운트 0이라고 조기화시키고 업데이트 구문에서 자 카운트가 실행되는 동안 자 이 실행되는 동안 리미트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자 구조 자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네, 이 예는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네 번째 시간에 나머지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